나는 아플 일이 없는 초능력자다. 돈이 억수로 많아서 의료비 정도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보장을 받는 거, 잘못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입는 것까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여러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 번 들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몇 번을 들어도 들었을 때는 알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보험입니다. 설령 매달 수십만 원을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뭘 보장해 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은행처럼 얼마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돈을 맡겨두면 원금의 이자 몇 프로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이런 상품이 아니에요.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진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 적금은 내가 원하는 때에 가입을 하고 해지를 해도 소정의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보험의 특징은 보험 상품이 필요한 순간에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보험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겠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암보험이 간절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당연해요. 현재 아프거나 다친 사람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보험은 필요하지 않을 때, 즉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준비하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가 너무 아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보험,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까운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 성향과 기호에 맞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보험, 이렇게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보험은 암보험이에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유전적인 원인의 비중도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3대에 걸친 직계가족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직계가족 중에 투병 생활을 하셨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암학회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실제 가족의 영향력은 큽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증가하고요. 난소암에 걸리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이전에는 가족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장암, 유방암, 성인병들이 한정지었지만 요즘은 뇌졸중이나 치매, 우울증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암에 걸리면 큰돈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 원인도 1위라고 하잖아요. 물론 실손 보험으로 이 보장 한도에 따라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병실료 차익 부분이나 간병비나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단자금이 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고액암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병 빈도가 높은 암에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비보험이에요. 나는 아플 일이 없는 초능력자다. 돈이 억수로 많아서 의료비 정도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아프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길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오는 것이 질병이고 상해사고예요. 젊고 건강할 때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의료비 지출이 커졌을 때 나는 이제 필요하겠구나, 가입하겠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가입이 거절되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아픈 사람들도 가입을 그냥 마냥 허용해 준다면 보험 상품이 아니라 복지 상품이 되잖아요. 보험사는 영리단체예요. 자기 이익을 줄이면서까지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실손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가입자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통원을 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낸 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에 다이렉트 실손보험을 이용을 하면요, 30대 중반 남성이 한 달에 한 1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로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실손 플러스 건강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면서
실손과 암진단 외에 다양한 특약들을 3만 원치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달 기준으로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술자리 한번 가지 않으면 되고요. 외식 한번 하지 않으면 되는 비용이잖아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보험은 저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향과 기호에 맞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보험 중 하나는 암보험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정기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이랑 성격이 같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보험은 호불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향과 기호에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험이라고 분류를 해둔 겁니다. 정기보험은 사실 종신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죽고 나면 나한테 득되는 것도 없고 저승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종신보험이라는 것에 뭐하러 가입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다면 종신보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가입을 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자신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상품으로 보는 게 맞겠죠.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세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경제난에 힘들어 하겠죠. 특히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거두절미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정기보험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보장하면 종신보험이라고 하고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면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하겠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보장 금액을 보장을 해줍니다. 대신에 굉장히 비싸요. 간혹 일부 설계사들은 달콤한 언변으로 연금도 되고 질병도 되고 암도 되고요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꼬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연금 전환 다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비용을 더 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망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요. 왜 안 되냐면 해지 시 발생된 회학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해지를 하고 그 해지된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암과 질병 보장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신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대비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한테 큰 자산을 물려줘야 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반면에 종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사망을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 있어요. 필요한 기간만을 정해서 그에 맞는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담도 줄이고 사망 시 대비할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기보험은 자녀가 있는 가장이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경제적 공백이 발생이 됐을 때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30세인데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어. 그러면 사망은 60세까지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녀 나이 30세면 독립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렴해진다. 두 번째로 줄어든 보험료로 다른 보장을 더 강화하거나 사망자금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30대 중반 기준으로 60세까지 1억을 보장받겠다면 월 18,000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할 가정이 있다면 2만 원 정도의 지출로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가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들은 정기보험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 보장을 준비하겠다면 종신보험을 권하겠죠. 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은 정기특약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해 놓은 가입자한테 보험료가 소멸되는 상품인데 보장도 짧잖아. 이런 상품을 왜 가입했냐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비싼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망보장보험은 가정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요구 시에 내 자녀의 양육비나 생활비, 교육비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종신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향과 기호에 맞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까운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험은 저축이 될 수도 없고요. 돈을 벌려고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를 보면은 이 특약, 이 특약, 이 특약을 가입하면 뭘 자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혹은 내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비싼 보험료만 만들어 두고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도 안 걸리고 병원에 갈 일도 없어. 이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지만 돈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보험이 있어요. 바로 셀프 보험입니다. 일단 은행 가서 통장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두세요. 내 통장이 보험사가 되게끔 만들어 두시라는 거예요. 이루비가 발생될 일이 있다면 그 셀프 보험에서 내가 찾아서 쓰면 되고, 이루비 지출이 안 되면 내 셀프 보험에 돈이 쌓이겠죠.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매달 20만 원씩 넣으면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내 자신이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을 쓸 일이 있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그냥 나한테 지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보험금을 탈 일 없이 잘 지내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셀프 보험 통장에 제법 많은 돈이 쌓여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의료비가 발생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돈은 계속 모이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라요. 매년 오르는 보험료에 비해서 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험사는 다 계산을 해서 고객한테 이만큼의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만큼의 기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대안으로 나만의 셀프 보험을 가입을 해둔다면 보장 내용도 광범위해지겠죠.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노후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암보험이라면 암에만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내 셀프 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증, 일부 보험사가 취급하지 않은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셀프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보험사나 설계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AS를 해주지도 않아요. 보험을 가입한 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 보장을 받는 거, 잘못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입는 것까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100% 만족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거, 내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보험을 선택하는 거, 그러다 보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장점을 골고루 조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보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공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